다음 중 FT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평가하기 전에는 FT를 간소해야 된다. 2번 정상사상과 기본사상과의 관계는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 도해하고 FT를 작성하려면 먼저 분석대상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FT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상사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광범위하게보다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에는 4번이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스웨인, 심리학적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실수 중에 수행해야 할 작업 및 단계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략 오류인 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커미션 에러는 무엇이냐면 실행 오류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불확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인 시퀀스 에러는 무엇이냐면 순서 오류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 순서 착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에러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시간 오류라고 해서 수행 시간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초승달처럼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OR 게이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이었을 경우에는 AND 게이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ND 게이트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지만 OR 게이트는 특별한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1-x1 1-x2가 됩니다. 자, 각각의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x1은 0.05, 그 다음에 1-0.0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78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장치와 이에 대응하는 조종 장치 간의 위치 또는 배열, 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간공학적 설계 원리와 가장 관계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간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념 양립성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인 형상을 볼 수 있겠고, 운동 양립성은 왼쪽으로 했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운동 양립성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곡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면 먼저 욕조곡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으로 볼 수 있겠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욕조 모양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초기 고장에는 감소, 그 다음에 우발 고장에는 유지, 그 다음에 마모 고장에는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모 고장 기관의 고장 형태는 감소 형태라고 했는데, 먼저 마모 고장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형이 아니라 증가형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디버깅 기간은 마모 고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마모 고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고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보기. 3번 부식 또는 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기 고장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식 또는 산화에 의한 것은 초기 고장이 아니라 마모 고장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는 우발 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비교적 낮고 일정한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L/min로 측정되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될 휴식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휴식시간 공식을 먼저 적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R은 분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1.5, 그 다음에 60,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2는 산소 소비량을 대입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곱하기 5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산소 1리터의 에너지 소비량은 5kcal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분에 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산소 1리터 에너지 소비량은 5kcal.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1.3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에 대입하는 값이 6.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6.5 마이너스 1.5분의 60 곱하기 6.5 마이너스 5를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44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것. 자, 그럼 청각적 표시장치를 주점으로 보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만, 청각적인 부분은 들었을 때 까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복잡할 경우에는 듣는 거에 대해서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원이 재창조됐을 경우에도 시각적이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면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소리로 먼저 위험하다라는 걸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에 사용되는 사상 기호 중 결함 사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옳은 것은, 자, 결함 사상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1번 약간 삼각형에 사각형 더하는 것처럼 모양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상 사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처럼 생긴 거는 무엇이냐면 기본 사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름모 모양은 무엇이냐면 생략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신유형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군 같은 데 갔을 때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가슴을 압박하면서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4년도 1회차 이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